안녕하세요. 유튜브 강사 서동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찾아뵙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을 온라인으로 뵐 수 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 소개 짤막하게 드릴게요. 제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원래 취미가 사진 촬영이었어요. 처음에는 사진기를 막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찍으면은 이제 가족들도 많이 포즈도 취해주고 이제 연인이나 이제 굉장히 많이 좋아해줬어요. 근데 하도 카메라를 들이대고 찍다 보니까 나중에는 천이 막 카메라만 보면 도망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좀 누가 좀 이제 카메라 이 재능을 좀 살려가지고 찍어주면은 좋아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좀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어떻게 하면은 좀 어떤 사람들이 좋아할까를 고민하다가 홍대에 가보니까 거리 공연, 버스킹이라고 합니다. 이제 거리에서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이제 좀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들은 이제 누군가가 자기를 찍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신기해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스타가 된 것처럼 굉장히 고마워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찍은 영상들을 슈펀이라는 유튜브 채널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한 6, 7년 전쯤일 거예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핸드폰의 동영상 기능은 아주 안 좋았고, 요 DSLR에 들어있는, 카메라에 들어있는 그 동영상 기능이 굉장히 이제 좋아지기 막 시작하던 막 그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찍고 이제 슬쩍슬쩍 올리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저도 잘 몰랐어요. 한 1년 정도 지나고 딱 이제 뚜껑 열어보니까 수익이 상당히 쌓여 있었던 거를 이제 경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마 유튜브라고 생각하시면은 뭐 젊은 사람들이 잘할 수 있겠지, 또는 뭐 이제 좋은 장비가 필요하겠지 라고 생각하시기 쉽지만, 제 이력을 보시면은 저는 원래 뭐 공공기관의 연구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경영 컨설팅 같은 것들을 이제 하고 있었고, 지금도 이제 어느 정도 약간 부업, 어느 쪽이 본업인지 좀 헷갈려요. 저도 유튜브가 본업인지 제 경영 컨설팅이 본업인지 좀 헷갈리긴 하지만, 어쨌든 저도 이제 전문적으로 뭔가 영상을 배웠다거나 아니 학교를 다녔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직장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이제 취미로 사진을 조금 다뤄봤고, 그리고는 유튜브 영상 편집 이런 거는 전혀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궤도에 오르고 이제 유튜버라고 어디 가서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구독자를 모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어려울 것 같지만 요즘에는 기술이 많이 발전해가지고 딱 핸드폰 하나면은 촬영부터 시작해서 편집, 유튜브 관리와 업로드까지 전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는 데 의의를 갖고, 그리고 요 도전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분명히 유튜버의 꿈에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요거는 이제 인터넷에서 많이 그냥 뭐 농담 삼아서 많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뭐 제 경우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문과, 경상 계열에서 현재는 이제 회사를 운영하고 있긴 하죠. 근데 그 뒤로는 부도 치킨집이라는 아주 슬픈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이제 회사를 그만둘 때는 뭘 하면 좋을까? 앞으로 수익이 없어질 때, 막막해졌을 때는 어떤 걸 하면 좋을까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자영업이죠. 저도 한 회사를 이제 처음 그만둘 때 어떤 거를 하면은 좀 이제 앞으로 수익 걱정 없이 먹고 살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고민하던 때가 사실 유튜브를 잘 모르던 때였어요. 회사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지금도 약간 그 카메라 얼굴이 제 빨갛죠. 이제 아토피가 생기더라고요. 원래 아토피는 애들만 생기는 줄 알았는데 나이 들면서 오히려 아토피가 생기면서 이제 병원을 가봤더니 이게 스트레스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저기 조금씩 아픈 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회사를 그만둘 생각을 조금 하긴 했었는데, 회사를 그만두면 당장 생계가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생각했던 게 저도 자영업이었습니다. 이게 치킨집이 아니면 뭐죠? 다 굶어 죽거나 또는 아주 과로사거나 뭐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자영업을 하거나 굶어 죽거나 과로사거나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됐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30대 마지막 때
보시면은 이 창업을 시작하기 적절한 나이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보잖아요. 저도 30대 마지막 때 딱 39%네요. 회사를 그만둘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비슷한 비율인데 30, 40대가 이제 창업을 시작하기 적절한 나이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50대도 많이 있고 그 이상도 이제 창업을 할 때는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창업한다면 어떤 장사를 하고 싶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이랑 똑같습니다. 요 코너 건물 1층에 임대를 한번 해가지고 커피숍 하면은 그래도 좀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또는 디저트 카페 같은 거 한번 운영해 보면은 맛있게 내가 좀 레시피를 개발해서 팔면은 좀 그래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진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해봤고, 또는 뭐 음식점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참 무식하면 용감하죠. 제가 음식을 잘 못해요. 뭐 이제 자취를 저도 오래 했으니까 뭐 어느 정도는 조금 할 수는 있지만 뭐 전문적으로 제 배를 채우는 용도지 전문적인 요리를 전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용감하게도 요 밑에 지금 쌀국수 가게를 차렸어요. 참고로 전 아직도 쌀국수를 잘 못 만듭니다. 그래서 주인 없는 가게 해가지고 이제 뭐 오토 가게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토 돌린다 해서 요 밑에 보시면은 조그만 자판기, 캐셔가 없어요. 계산하는 사람이 없고 그냥 이제 자판기로 해가지고 한번 가게를 차려봤어요. 이 자영업 하면은 보통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드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해주잖아요. 그냥 저는 대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게 보증금 제외하고 보증금도 상당히 많이 들겠죠. 다행히 밑에 있는 가게, 위에 있는 가게 둘 다 권리금은 없었어요. 권리금 없이 들어갔는데도 가게를 쌀국수 가게를 차리는 데만 한 거의 1억 가까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3년 정도 쌀국수 가게는 운영했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뭐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퇴직금 이제 했던 거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 열심히 모았던 돈 다 털어서 넣어가지고 이제 쌀국수 가게를 차려서 한번 해봤죠. 어떻게 됐을까요? 슬프게도 망했습니다. 네, 망했어요. 보면은 이제 처음에는 되게 돈을 버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 달에 막 많이 들어올 때는 뭐 한 거의 돈 1,000만 원 가까이 들어온 때도 있고, 그리고 뭐 좀 적게 들어올 때도 한 3, 400 정도는 남는 것 같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분기별로 내는 부가세라는 세금이 있죠. 또 1년에 한 번씩 내는 종합소득세라는 세금이 있죠. 그 외에 여러 가지 사대보험이라거나 세무사 비용이라거나 나가는 비용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그래도 1년 정도는 손님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이 좀 나는데 한 달 평균으로 따지면 한 1, 200 정도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그래도 괜찮겠지 하면서 좀 버텨봤어요. 근데 나중에 좀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가다 보니까 조금씩 보수해야 되는 것들도 생기고 돈이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나중에는 사장이 없는 가게는 사실 음식점은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가게를 팔고 정산을 해보니까 한 마이너스 2천 정도 본 것 같습니다. 좀 씁쓸한 이야기지만 어쨌든 요 이제 쌀국수 가게는 중간에 한번 접었고요. 위에 있는 핫도그 가게는 다행히 아직까지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도 사실 이렇게 많이 남는 건 아니에요. 한 1, 200 정도 안 남는 것 같아요. 적게 남을 때는 추울 때나 더울 때 같은 경우는 100만 원도 안 남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그나마 봄 가을에는 조금 장사가 되는데 요즘에는 또 시국이다 만큼 굉장히 어렵습니다. 슬프네요. 근데 어쨌든 뭐 그래도 이게 한 핫도그 가게만 차리더라도 굉장히 작은 평수임에도 불구하고 한 5, 6천 가까이 듭니다. 물론 가게 보증금 제외하고요. 한마디로 굉장히 자영업 같은 경우에는 좀 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사장 없는 가게, 내가 없이 좀 체력을 아껴가면서 장사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들을 제가 직접 한번 몸소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걸 하면은 좀 더 수익적으로 또는 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요즘 오타쿠란 말 들어보셨나요? 오타쿠. 약간 딱 들어봐도 어디 일본말 비슷한 것 같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오타쿠는 일본말인데 이거를 좀 한국말로
좀 순화해서 오덕후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5가지의 덕을 갖춰야 취미 생활을 하면서 살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의 취미에 굉장히 빠져가지고 그것만 열심히 파는 사람을 보통 오타쿠 또는 오덕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5가지의 덕을 갖춰야 오덕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와이프도 잘 만나야 되고 또는 이제 돈도 많아야 되고 시간도 많아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5가지 덕을 갖춘 사람을 오덕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농담삼아 인터넷에 하는 이야기고요.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예전에 그런 꿈을 많이 꿨죠. 취미와 관련된 직업을 장래 희망으로 삼아보면 어떨까? 그거를 이제 오타쿠하고 그 다음에 수익을 함께 간다 그래서 덕업일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한 10명의 절반 이상이 그렇게 가면 참 좋겠지 라고 하지만 10명 중에 7명은 역시 현실은 취미를 일로 가져가기에는 현실적으로 녹록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도 강의를 많이 하는데 초등학생이나 중학교 가가지고 여러분들 유튜브 어떤 주제를 하고 싶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특히 남자애들은 한 100명 중에 99명은 딱 이 한 가지를 말합니다. 뭘까요? 게임이요! 선생님 게임이요! 저는 게임 유튜버가 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여자애들은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여자애들은 선생님 저는 액체 괴물을 다뤄볼 거예요. 아니면 장난감을 리뷰하고 싶어요. 전 친구들하고 노는 일상생활 브이로그라고 합니다. 일상생활 찍는 거를 브이로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 브이로그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뭐 동네 여행을 하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주제를 많이 가집니다. 근데 50 플러스 세대도 제가 강의를 많이 해봤는데 50 플러스 세대의 특징은 주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도 많이 다르고 가졌던 직업이라거나 취미생활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가 요즘은 레드오션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10대, 20대 정도까지에서는 확실히 레드오션이 맞습니다. 굉장히 이제 많은 유튜버들이 이미 진출을 했고 그리고 이미 포화 상태에도 어느 정도 이른 것 같아요. 그래서 40, 50대는 그래도 이제 한 중간 정도 가는 것 같고 5, 60대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볼 때를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50 플러스 세대가 유튜브를 볼 때 볼만한 게 다 정해져 있어요. 정치, 경제 또는 뭐 사회 정도 조금 나오는 거 외에는 생각보다 볼 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사실상 많이 도전하고 그리고 많이 찍어보고 유튜브에서는 뭐가 성공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한번 찍어보고 도전해 보시는데 의의가 있다 라고 제가 반드시 여러분들은 성공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홍대 가서 막 이렇게 사람들을 찍다 보니까 나중에 한 구독자 300명도 안 됐을 때 한번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한 벌써 5년 전이니까 이제 좀 유튜브가 많이 퍼지지는 않았을 때였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자기네들이 머슬마니아라는 무슨 단체인데 거기서 미국 대회를 가가지고 뭐 이게 이렇게 사람들이 운동하는 모습도 찍고 싶은데 PD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찍어달라길래 저는 처음에 사기인 줄 알았어요. 아니 무슨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미국까지 같이 가가지고 모든 체재비도 다 대주고 촬영비도 줘가면서 유튜브 영상이나 동영상을 좀 찍어달라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저희 회사로 와가지고 한번 말씀해보세요 라고 이제 전화를 딱 끊고 인터넷에 딱 찾아봤더니 나름 큰 회사더라고요. 뭐 이제 여러 가지 연예인들도 많이 배출하고 그런 큰 회사였고 이야기를 해봤더니 진짜예요. 그래서 구독자가 막 10만 명, 20만 명은 되는 그런 사람들만 데려가는 게 아니고 의외로 유튜브에서는 조회수 수익보다 이렇게 직접 협찬 수익이라거나 촬영하는 이런 수익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번 찍을 때마다도 돈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가서 하는 것도 돈을 받았고 이제 유튜브가 제가 구독자나 조회수가 높지 않았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제한이 많이 왔던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더 커졌어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큰 크리에이터들, 막 구독자 2, 30만 되는 크리에이터들을 따로 관리하기도 하지만 그 작은 크리에이터들, 구독자 한 500명에서 1000명 사이 또는 뭐 2000명, 3000명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따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큰 크리에이터들한테들은 이제 광고료 또는 이제 원고료를 줘가면서 상당한 큰 수익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겠지만 작은 크리에이터들한테들은 이제 소정의 원고료 또는 협찬 물품들을 보내주면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홍보해 주세요 라고 많이 활동하고 이런 경험들을 아마 이미 겪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 유튜브는 너무 조회수 이런 거 연연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인드로 접근을 하시면 좀 더 가볍게 유튜브를 시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유튜브에서 중요한 거는 실제로 막 좋은 퀄리티 이런 게 아니에요. 유튜브는 지속 가능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유튜브를 하기로 뭔가 마음을 먹으셨으면은 눈 딱 감고 한번 속눈샘 치고 6개월만 지속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단 일주일에 영상을 2개 이상 올린다는 전제하에. 그러면은 분명히 내가 구독자가 1000명 이상